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6시 공원에는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빠른 걸음으로 트랙을 돌고, 누군가는 철봉에 매달려 있고, 또 누군가는 등산화를 신고 산으로 향합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병원에서 매일 만나는 풍경은 좀 다릅니다. 선생님, 저 매일 헬스장 갔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됐죠? 걷기 운동 10년 했는데 왜 발목이 안 좋아졌나요? 운동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운동 때문에 아프다니.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좋은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운동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운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와 심장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헬스장에 나타나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운동하시거든요. 레그프레스 100kg, 벤치프레스 50kg.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 정도면 대단한데? 어르신 본인도 뿌듯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단단해진 팔뚝을 보며 흐뭇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안 펴지는 거예요. 욱신욱신 아프더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반월판도 손상됐고요.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운동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르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부산 해운대의 71세 박순희 어르신은 걷기의 여왕이었습니다. 퇴직 후 건강관리에 진심인 박순희 씨는 만보기를 차고 매일 2만 보를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가 제일 안전한 운동이잖아. 처음 2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체중도 줄고 혈압도 내려가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발을 딛는 순간 발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이 시큰거렸고 발뒤꿈치는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 염증, 무릎 연골 손상까지 한꺼번에 진단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나쁜 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걸었을 뿐인데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너무 많이 걸으셨어요. 관절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철호 어르신은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어느 날 70대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라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100개, 플랭크 5분, 버피 테스트 30개. 영상 속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어르신은 매일 이 루틴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근육도 생기는 것 같았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팔을 올리려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옷을 입으려고 해도 팔이 뒤로 안 가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해지려고 운동한 건데. 어르신 70세 어깨로 30세 운동을 하셨어요. 어깨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최근 5년간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릎 손상이 38%, 허리 손상이 27%, 어깨 손상이 19%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환자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은 운동이지 뭐가 다르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70대 몸으로 30대 방식의 운동을 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절이 다릅니다. 우리 무릎에는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윤활유죠. 이게 있어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써도 밤새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면 또 멀쩡하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재생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무릎을 혹사하면 내일도 관절은 여전히 버싹 마른 상태라는 겁니다. 기름 없는 기계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관절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둘째, 근육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게 회복되면서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초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20대는 이 회복이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해도 괜찮아요. 30대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40대는 3일. 그럼 70대는 무려 57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근육은 회복될 시간이 없으니 점점 약해집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힘이 안 생기지? 당연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안 주니까요. 셋째, 심장과 폐가 다릅니다. 운동하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숨도 가빠지죠. 젊을 때는 운동 끝나고 10분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70대는요?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다음 날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겁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자료가 더 충격적입니다. 70대의 평균 근육량은 20대의 65%에 불과합니다. 근력은 절반 수준입니다. 뼈의 밀도도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걸 들거나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면 당연히 몸이 무너집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르신, 낡은 건물에 계속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맞습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운동의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주 7일 고강도 운동을 하고 B그룹 주 34일 중강도 운동을 하고 C그룹 주 23일 저강도 운동을 했는데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A그룹은 부상률 58%, 근력 향상 12%이고 B그룹은 부상률 15%, 근력 향상 31%이고 C그룹은 부상률 8%, 근력 향상 24%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장 열심히 한 그룹이 가장 부상이 많고 근력 향상은 가장 적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쉬면서 한 그룹이 부상도 적고 근력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복 시간 때문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커지는 게 아니라 쉴 때 커집니다. 관절도 쉬는 동안 회복됩니다. 그런데 매일 운동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 오히려 망가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량에 대한 집착입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정도는 들어야 운동이지. 70대 어르신이 80kg, 100kg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무거운 중량은 관절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특히 무릎에는 체중의 35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70kg 어르신이 100kg를 들면 무릎에는 350kg가 넘는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70대에 약해진 연골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하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를 보면 70대 무릎 수술 환자의 54%가 헬스장에서 과도한 하체 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조로운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속도로 걷는 분들 많으시죠? 걷기는 안전하잖아요. 맞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동작 반복하면 같은 관절만 계속 씁니다. 자동차 바퀴 하나만 계속 쓰는 것과 같죠. 그 바퀴는 금방 닳습니다. 족저근막염 환자의 67%가 매일 같은 코스를 걸었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휴식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쉬면 근육 다 빠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몸이 아파도 계속 운동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조금만 참자 하며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쉬게 해줘 하는 비명이죠. 이걸 무시하면 작은 통증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숫자에 대한 강박입니다. 만보기를 보며 오늘은 15,000보. 숫자는 성취감을 줍니다. 하지만 몸은 숫자를 모릅니다. 몸이 아는 건 단 하나. 지금 내가 힘든가, 괜찮은가. 만보를 걸었는데 무릎이 아프다면 너무 많이 걸은 겁니다. 5,000보만 걸었어도 몸이 가볍다면 그게 딱 맞는 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동 부상 환자의 71%가 목표를 채우려다 다쳤다고 답했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원래 좀 아픈 거 아냐? 절대 아닙니다. 운동 후 느껴지는 근육통과 관절 통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통은 23일 후 사라집니다. 운동한 다음 날 근육이 뻐근한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은 다릅니다. 계속 이어지고 점점 심해집니다. 운동 후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그건 부상 신호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천 사는 74세 박민수 어르신은 헬스장의 전설이었습니다. 120kg 레그 프레스를 척척 들어 올리며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리터 물통 2개로 스쿼트 해보세요. 하루에 2세트만. 그리고 이틀에 한 번만 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가볍게 하면 의미가 있나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선생님, 무릎이 안 아파요. 그리고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무게를 6분의 1로 줄였는데 오히려 근력이 좋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관절이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김숙자 어르신은 만보의 여왕이었습니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5,000보씩. 하지만 발목과 무릎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제 제안은 이랬습니다. 하루 6,000보만 걸으세요. 대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걸음수를 줄이면 살찌지 않을까요? 걱정했지만 3주 후 발목이 안 아파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걸음수는 줄었지만 근력 운동을 더해 전신이 골고루 발달한 겁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죠. 하지만 만성 피로와 어깨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월, 수, 금만 운동하세요. 나머지는 가볍게 스트레칭만. 일요일은 완전히 쉬세요. 일주일에 3번만요? 6주 후. 운동할 때 힘이 더 잘 나요. 어깨 통증도 사라졌어요. 충분한 회복이 오히려 운동 효과를 높인 겁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강도를 낮췄습니다. 다양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식을 존중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따랐습니다. 결과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노년기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법칙은 강한 건 짧게, 약한 건 길게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힘 들어가는 운동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그리고 물통 들고 팔 올리기 10회, 그리고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회입니다. 반대로 걷기, 스트레칭은 2, 30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루에 2가지 이상 섞는 것입니다. 걷기만, 근력만 안 됩니다. 걷기 20분, 의자 운동 5분, 그리고 스트레칭 10분, 계단 오르기 5분 합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전신을 골고루 씁니다. 세 번째 법칙은 다음날 몸으로 오늘을 결정하라입니다. 어제 30분 걸었는데 오늘 무릎이 뻣뻣하다. 오늘은 10분만 걷고 스트레칭 하세요. 몸이 무겁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컨디션 좋다. 어제처럼 하세요. 네 번째 법칙은 회복도 운동이다. 운동 후에는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10분간 스트레칭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숫자가 아닌 느낌을 믿어라입니다. 만보, 10kg 잊으세요. 중요한 거는 무릎이 시큰거리는가? 숨이 너무 가쁜가? 다음날 피곤한가? 이게 진짜 신호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적은 오늘 힘든 게 아니라 내일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 손주 손잡고 공원 걷는 것, 계단 올라도 숨 안 차는 것,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좋은 하루다 말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것도, 만보 채우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리하지 말 것, 다양하게 움직일 것, 충분히 쉴 것, 몸의 신호를 들을 것, 숫자보다 느낌을 믿을 것, 이 5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무거운 걸 들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만보가 아니라 몸이 편한 만큼만 걸으세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만 하세요. 3개월 후 자신의 몸을 확인하세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이 편하고 아침이 가벼울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